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라틸로스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크라틸로스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은 이름은 본질을 나타낸다 라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름은 합의의 산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름을 통해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이론적인 교육, 사물을 보지 않고 글만 보고 공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헤르모게네스와 크라틸로스가 이름이 어떻게 이름 붙여지나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소크라테스가 그 근처를 지나면서 헤르모게네스가 자신을 도와달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면 크라틸로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지을 때 본질에 따라 짓게 된다 라고 하면서 이름은 합의하에 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헤르모게네스는 이름은 합의하에 지어진 것이고 아무나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는 중에 크라틸로스는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헤르모게네스의 이름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의 본질과 그 이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틸로스는 헤르모게네스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크라테스에게 설명을 해달라, 아니면은 언어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이야기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이제 헤르모게네스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사람마다 이름이 다르면 정말 문제가 없는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훌륭함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훌륭한 것과 나쁜 것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인 것은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본성에 따라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물건을 자를 때 사물의 본성에 따라 잘라야 정확하게 잘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를 자르려고 한다면 일반 가위로 잘라도 되긴 하는데, 쇠를 자를 때는 일반 가위로는 어렵죠. 그러니까 쇠의 본질에 맞게, 쇠의 성질에 맞게 자를 수 있는 도구를 가져와야 자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물을 부를 때도 사물의 본성에 맞게 불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에 따라 이름이 붙여져야 한다, 그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이름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름은 가르치거나 분류하기 위한 도구라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통하기 위한 도구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름은 사물을 음절이나 음성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적절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름은 입법자가 만든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입법자, 뭔가 법칙을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나라마다 이름이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옳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장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대장장이는 칼을 쇠로 만들고 어떤 대장장이는 구리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도 다 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든 간에 동일한 형상을 지니거나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면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라마다 이름의 발음이나 표기가 다르더라도 올바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제대로 된 이름을 지으려면 문답법에 능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으로 이름은 대상의 본성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대상도 다양하게 불릴 수 있다 이러는데, 대상이 가진 어떤 특징을 가지고서 이름을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양하게 불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왕이라던가 의사라던가 장군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라는 점도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는 이제 이름풀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한 이름, 그 다음에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이름을 풀 때 이제 그 기본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결합된 거다, 기본적인 의미를 지닌 어떤 단어들이 결합되어서 합성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성어에 대한 이름풀이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소크라테스가 합성어의 의미를 풀 때 이것이 기본이 됐다라는 단어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그 단어들이 올바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헤르모게네스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런 기본 요소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본어를 분석을 할 때는 자음과 모음의 성질이 사물의 성질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데,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목소리를 분석을 해서 모음과 자음 등의 소리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사물을 분석을 합니다. 사물의 성질을 분석을 해서 본성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하고서 앞서 목소리를 분석했을 때 분석된 내용과 사물 분석했을 때 분석된 내용들이 유사성을 띌 수가 있어요. 그 유사성에 따라서 사물의 이름을 붙여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모음과 자음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어떤 본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크라틸로스에게 이런 생각이 너의 생각과 같느냐라고 하니까 크라틸로스는 자신의 생각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소크라테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이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말했던 이름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훌륭한 이름과 열등한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틸로스는 모든 이름은 올바르다, 어떤 건 훌륭하고 어떤 건 열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크라틸로스의 입장을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짓된 이름, 잘못된 이름, 없는 이름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거짓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잘못된 것을 나타내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름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 그거는 사용자 잘못이지 이름이 의미를 잘못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곰이란 이름이 있을 때 이 이름을 말을 놓고서 곰이라고 불렀다고 하면 곰은 여전히 곰을 지칭하고 있지만 이 사용자가 곰이란 단어를 말에게 썼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잘못된 게 없는데 이름은 계속 올바르고 있는데 사용자가 혼자 잘못 사용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은 올바르다라는 크라틸로스와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놓고서 여자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 배정한 거다. 이름을 잘못 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게다가 여기서 이 갑이란 사람에게 갑은 여자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거짓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크라틸로스를 지적하게 되는데, 사실 크라틸로스가 모든 이름은 올바르다, 모든 이름은 잘못된 게 없다라고 했던 것과 지금 소크라테스가 거짓말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틸로스도 맞고 소크라테스도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핀트가 어긋나서 뭔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보여지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아무튼 크라틸로스는 소크라테스의 입장도 맞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자기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의 특징을 하나를 더 얘기하게 되는데, 이름과 대상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대상의 이름에 자음과 모음이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크라틸로스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한 이름은 이름이 아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크라틸로스의 이러한 입장은 이번에도 맞는데, 왜냐면 구름이란 단어가 있을 때 이 구름에서 자음 하나, 미음이란 자음 하나를 빼버리면은 구루라는 단어가 돼버리는데, 이 구루란 단어가 구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아닌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크라틸로스가 생각하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소크라테스는 크라틸로스가 말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모가 더해지거나 빼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할 때, 이럴 경우에 숫자를 더해서 계산을 하거나 숫자를 몇 개를 빼서 계산을 하면은 잘못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름은 그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름은 상이라서 모방물이라서 대상의 모방물이라서 대상과 완전히 같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완전히 같다면 그건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상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물보다 조잡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완전히 닮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 다음 설명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스클레토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어는 단단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철자를 보면 L이 들어있어요. 이 L이란 단어는 앞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나왔지만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자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성대로 이름이 지어졌어야 됐다면은 스클레토레스에서는 L이 아니라 다른 글자, 단단함을 나타내는 R이라던가 이런 글자들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부조화, 적절하지 못한 성질을 띤 단어가 들어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라틸로스가 이 단어를 본다면 잘못된 이름이라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합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클레토레스에 L을 넣는 거는 합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단단함이라는 명사를 단단한이라는 형용사로 불려도 이제 동일한 의미로서 이해가 되는데 자모가 바뀌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합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숫자들의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것도 합의 덕분이다. 합의가 없었으면 숫자들은 이름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결국 이름은 사물의 본성을 닮아야 하지만 합의에 따라 붙여진다 라는 입장을 크라틸로스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름을 통해 교육해야 한다. 이름을 가지고서만 탐구해야 한다 라는 크라틸로스의 입장을 좀 더 살피게 되는데요. 크라틸로스는 교육과 탐구, 어떤 사물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모두 이름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입법자가 실수를 할 수 있다. 이름을 지을 때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탐구나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속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라틸로스가 뭐라 그러냐면 입법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법자들이 지은 이름들을 봤을 때 모두 조화롭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조화롭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잘못된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크라틸로스의 입장은 적절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현재의 이름들은 조화로운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조화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서서 소크라테스와 헤르모게네스는 훌륭한 이름은 나아감, 흐름 등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에피스테메 같은 경우 이제 훌륭한 것에 해당이 되는 단어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 정지를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것은 나아감, 흐름을 의미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적절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 단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크라틸로스가 뭐라고 하냐면 대다수의 훌륭한 이름은 나아감, 운동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문제는 다수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긋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크라틸로스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또 진행을 해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면 이름이 없었을 당시에 최초의 입법자들은 어떻게 사물들을 배우고 이름을 붙였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크라틸로스가 이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크라틸로스 같은 사람이 답변을 한다면은 신이나 초인적인 것이 이름을 만들었고 그거를 최초의 입법자들이 따라서 받아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이나 초인적인 것들이 이름을 만들었다면 앞서 말한 그 에피스테메처럼 부적절한 경우에 이름을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나 초인적인 것들이 이름을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최초의 입법자들이 있었을 때에는 이름이 없었다
누가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었다라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입법자들은 사물을 배울 때 이름이 아닌 다른 걸 통해 배웠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사물의 본질을 통해 배웠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물의 본질을 통해서 배우고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름이 없어도 사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결론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름은 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름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은 상을 통해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는 사물 자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진리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는 사물 자체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낫다라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입법자들이 이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살피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피스테메 같은 경우에 정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이름들은 흐름이나 나아감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이 지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만물은 정말 변화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이름을 만든 것인지 살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을 다시 보면 만물은 흐르고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그리고 만물은 변화한다 라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머무르지 않으면 규정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식이 형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머물러야 규정이 가능하고 지식이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물은 본질적으로 머무른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 중에 무엇이 더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성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름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언어만 해가지고서 책만을 보고서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예인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연예인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만 아는 거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름만 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규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고 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정답이 없다. 뭔가 확실한 건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만물이 변화하고 어떤 것이든 다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서 아무거나 다 관련 짓고 개연성을 부여하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궤변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크라틸로스에게 이제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크라틸로스는 이미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헤라클레이토스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라틸로스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져서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크라틸로스 내용이 이제 마무리 지어집니다. 여기까지가 크라틸로스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파르메이데스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